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40대 초반의 고등학교 선생님 사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료기 살펴보겠습니다. 숙면이 너무 힘들었는데 잘 때 배기지 않아서 편하게 잠도 잘 자고 너무 좋습니다. 근막 통증 기운이 좋아지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 숙면하신 걸 느껴요. 그리고 아침에 두드려 맞을 듯한 뻐근함이 없어진다는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아침에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늘 피곤해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 자체가 행복합니다. 환자분께서 근막 통증을 치료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땐 견우도 무한한 보람을 느낍니다. 동작구 노량진동에 계시는 40대 초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6년 전부터 목, 양 날개 쪽지, 오른어깨, 오른손목이 불편합니다. 오른손목이 욱신거리면서 뻐근하고 가끔 양손으로 저릴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MRI, 엑스레이상 거북목이라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근막 통증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양 날개 축지는 쪼임이 심해서 잘 때면 너무나 고역입니다. 예민해서 그런지 자꾸 깨고 등이 굽어서 바로 누우면 불편해서 새우잠을 잡니다. 잠을 못 자니 근무할 때도 너무 힘듭니다. 근막 통증이 왔을 때 특히 양 날개 축지나 양 날개뼈로 오게 되면 잘 때 눌리겠죠. 그래서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 참 많고요. 양 날개 축지 쪽에 있게 되면 능형근과 관련되면서 호흡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등이 굽는다는 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새우잠을 자다 보니까 잠도 깊이 못 자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막 통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근막 통증 원인 크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인데요. 내적인 원인은 강박 혹은 집착하는 성격, 자기 원래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혹은 집중적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주원입니다. 그러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화끈거림, 콕콕찌림, 서늘함 등의 말 못할 아픈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이상하면서 신경 쓰이면서 불편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조언입니다. 외적인 요인은 잘못된 자세나 과음, 과로, 불면 등에 해당되는데요. 외적인 원인 자체로 생기기보다는 대부분 뭐야? 내적인 원인이 있으면서 외적인 원인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걸 자주 보는 게 일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특발성으로 원인 불명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외상으로 생기는 거는 진짜 내적인 원인도 없이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만 실제로 내적인 원인이 있던 분들이 외상이 더해지면서 더 빵 터지면서 심해지는 걸 더 자주 보게 됩니다. 환자분의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상담 중에도 느낄 수 있었지만 좀 예민한 성격이셨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아무래도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기 전에도 꼭 옆으로 돌아가서 30분에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무래도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면서 잘못된 자세에 익숙해지셨고, 벌써 세 번째 스트레스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민한 성격과 잘못된 자세와 스트레스란 요인이 겹치면서 근막 통증 요인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알려드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상담 중에도 자꾸 아픈 부위를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집에도 가시면 자꾸 뻐거나 결리니까 아까 양 날개 축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마사지기로 막 두두두두 하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해보시면 근막 통증 환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자극이 되면 그때는 좋아. 근데 자꾸 정도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전하는 걸 느끼거든요. 할 때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사지기나 자극을 예를 들어서 1시간 10분 하던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강도도 점점 세지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말이면 마사지나 자극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단 2, 3일, 3, 4일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강도와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커피도 좀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이면 뭐 커피도 마시고 막 하셔서 일단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오 같은 카페인 음료가 들어가면 수면에 문제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막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횟수나 양을 좀 조절하셔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이제 라운드 숄더에 대한 스트레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슴펴기를 한대요. 이걸 하게 되면 근막이 자극되면서 심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자꾸 이런 동작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손 닿는 여기, 즉 흉추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돼요. 왜냐면 이런 자세가 갑자기 펴지게 되면 또
뭐 근육이라든가 관련 관절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저런 말씀들, 특히 라운드 숄더럼 자꾸 이런 거 하기보다는요, 시선을 눈높이로 는 바른 자세 연습해 보시라고 해요. 그게 부담도 없으면서 라운드 숄더를 개선하면서 목과 허리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전에는 꼭 환자분께서 돌아 누워 30분은 스마트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단 보게 되면요, 경추와 주변의 근육이 긴장된 경추를 압박할 수 있어요. 목 디스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30분 하는 건 좀 고쳐달라고 했고, 만약에 힘드시면 횟수나 양 같은 것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고 아픈 부위에 대한 자극을 하지 말며 관련 근육을 풀어주고 위와 장을 다스려주면서 근막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막아주면서 바른 정렬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 방송의 핵심은 뭐냐면 증상별 주의사항이에요. 근막 통증 증후군은요, 근육통이 아니에요. 근육통과 비스무리한 건 맞아요. 아픈 게 아니잖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근육통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도 뭐 한두 달만 오시면 진짜 양호하신 거예요. 보통 뭐 1, 2년 됐어요, 2, 3년 됐어요, 너무 약하고요. 10년, 20년 됐어요도 자주 보게 돼요. 왜 그렇죠? 극통이 아니에요. 참을 만한 뻐근한 이상한 통증이다 보니까 좋았다 또 나빴다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한의원 오셨을 때 보면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야. 계속 막 좀 심해져서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 달 만에 오시면 정말 양호하다고. 1, 2년 됐어요. 2, 3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솔치 않게 보는 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근막통증이 일단 판명되셨으면 세 가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확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신경 끈다. 만지거나 마사지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순간은 편해요. 근데 이 자극이 들어가서 일순간은 편해진 것 같지만 이 자극으로 해서 근막이 자극받으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지 않는다. 자꾸 확인하면 뭐 됩니까? 진짜 근육통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2, 3일 만에 풀려요. 그런데 근육통스러운 불편함이 2주 이상 되고 3주 이상 되고 4주 이상 됐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신경 끈다. 참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아픈데 어떻게 신경을 끄냐. 근데 신경이 하면 뭔가 또 하거든. 그냥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좋았던 때를 생각한다든가, 뭐 노래 크게 불러본다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두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막 통증뿐만 아니라 제가 불편하고 했던 부분들을 전부 기억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니 믿음이 갑니다. 계속 걱정하고 잠도 설쳤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분께서 근막 통증이 있다면 그것만 교정해 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고 환자분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처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니면 횟수의 양을 조절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말씀드리고요. 재진 때도 또 한번 물어봐요. 그 치료 중간에도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묻고 싶은 거 없냐라고 물어보면서 환자의 불편사항을 그것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항들도 다 보듬어드려서 전체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재발하지 않는 건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화끈거림, 콕콕짐 등의 말 못할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막통증 환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